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요, 이 등록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데, 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직업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때요?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든가 또 거래 질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때요?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그 거래와 관련해서 법률 관계 복잡한데 이런 걸 누가 아무나 알선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전문 자격, 즉 어떤 지식이나 또는 노하우, 또 어때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그런 게 받쳐져야 어때요? 그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증을 해서 그런 걸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직업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데 이렇게 행정청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허락을 해주는 거 이런 절차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허가 받는다, 승인 받는다, 인가 받는다, 뭐 인허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등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록의 법적 성질인데 이것도요 그냥 무시하세요. 자 여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이거 하나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법 요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자 부동산 거래 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개업을 등록을 받고 해야 법에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등록을 받지 않으면 그걸 무등록이라고 해서 뭐예요?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는 뭐 크게 상관없이 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등록을 받고 하시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은요, 법에서 갖추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돼. 그건 이제 기속성 그래요. 이제 등록 관청이 자기 재량에 따라 거절할 수 있냐 이런 건데 법에서 갖추라는 것만 갖추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적이란 말은 인적 요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격증도 양도돼요 안 되듯이 등록증도 양도되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속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폐업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쭉 지속돼요. 우리가 운전면허처럼 얼마 지나면 갱신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한번 등록 받은 상태 쭉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등록 절차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등록 절차인데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그 절차 한번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이 갖추라고 하는 자, 요건을 구비를 합니다. 자, 요건. 법이 갖추라는 요건. 네.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등록, 자, 신청을 하러 가요. 그럼 이제 등록 관청, 즉 행정청이 법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아까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등록 처분, 그래, 등록 처분. 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요, 한 7일 이내 요건을 검토해서 자, 우리한테 이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이제 발급받아요. 이걸 발급받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록은요, 이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 주는데 등록증은 바로 안 줘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 보증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당사자들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손해액도 커요. 그럼 즉각적으로 배상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개공사 당신들이 돈이 없으면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보증 설정.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보험 들듯이 보증을 설정해요. 그럼 이제 그 보증기관이 개공사를 대신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장치를 등록을 받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확인하고 등록증을 줘. 그럼 이제 이 등록증을 우리가 원본을 사무실에 이제 우리는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하게 되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업무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절차인데 시험은요. 자, 이 절차 꼭 나오는데 특히 요건. 이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100% 출제 비중이 있는 부분. 이건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절차는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은요. 저 뒤쪽에서 자세히 또 배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자, 흐름. 자,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고 처분을 받고. 그럼 이제 보증 설정에서 등록증을 받으면 이걸 걸어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보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신청을 누가 합니까? 자, 우리 맨 처음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등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무실 개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사무실 하나 개업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그랬죠? 자, 줄여서 우리가 개공사. 근데 개공사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더라. 자, 법인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공인중개 자격을 따가지고 할 거냐? 그리고 우리 중개인이라는 사람, 연역적으로. 근데 지금 이 사람 탄생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를 하든가 법인인 개공사 하든가 이 둘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즉 소공사인데 자, 소공사도 공인중개사와 다르죠.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등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럼 이제 사표 쓰고 나오면 돼. 사표 쓰고 나오면 이제 이 말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 법인이 되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 되냐? 안 돼요. 이건 법인하고 다릅니다. 이제 민법에서 이런 거 다 다루는 내용인데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조직이나 단체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법인 형태로 만든 조직 단체만 뭐예요?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하려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딱 알아두세요. 그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가는데 어디 찾아갈까요? 네, 등록관청. 그러니까 행정청을 찾아가는데 등록을 받아주는 행정청이니까 이걸 갖다가 등록관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냐?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건데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자, 이제 법인이라면 주사무소가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내가 설치하고 싶은 곳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살아요. 근데 나 강남에다 사무실 내고 싶다. 어디 찾아가라? 강남구청장 찾아가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일단 구청장인데 여기 봐봐요. 이때 구청장은요. 자치구와 비자치구가 있는데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에도 구가 있고 또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자, 이런 데도 구가 있고요.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충청북도 청주시에도 구가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도 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가요. 자치구, 비자치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치구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비니까 자치권이 없다는 얘기인데 전국에 구가 있는 동네는 이게 자치구인지 비자치구인지 이건 알아야 돼. 뭘로 아느냐? 간단해요. 자치구는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데만 자치구, 나머지는 다 비자치구예요. 그럼 서울특별시, 자치구예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자치구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청장을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비자치구입니다. 자, 성남시 유명한 분당구, 그 다음에 고양시의 일산 동구 남구, 또 수원시에도 구가 많잖아요. 팔달구, 뭐 권성구 이렇게. 그리고 우리 유명한 안산시의 단원구 뭐 이런 거. 그런데 거기 구청장은요.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임명해요.
즉 자치권이 없으니까 그래. 자, 그런 데가 비자치구예요. 자, 그럼 구분되겠죠? 특별시, 광역시를 지은 나머지는 다 비자치구인데, 자, 여기서 구가 있는 동네는 다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가 있는 동네에다 내가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면 됩니다. 자, 등록 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 자치냐 비자치구냐 구분 안 해요. 구가 있는 동네는 구청. 그리고요, 군 지역은 군수. 자, 그럼 여기 시장인데 이때 시장은요, 어떤 시장이에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자, 인구가 50만이 넘은 구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조금 인구가 많은 도시. 자, 이런 도시는 구가 있습니다. 대도시. 그런데 자, 우리 지방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조금 내려가면, 아니면 서울 근교만 놓고 봅시다.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평택시. 자, 이런 데는 구가 없어요. 그냥 시 단위의 시. 그렇게 이렇게 구가 없는 동네는 누가? 시장의 등록 관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간단해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는 시다 그러면 시장. 그러면 성남시장, 수원시장은 등록 관청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 여기는 구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은 등록 관청이 아니죠. 왜? 구가 있으니까 강남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이들이 등록 관청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등록 관청.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할 게 우리가 앞에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시장하고 이때 시장이 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이때 시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가 없는 시. 즉 구리시, 남양주시, 평택시장을 가리키고 이때 시장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러고요. 이들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놔두고요. 일단 시군 구청장이 등록 관청입니다. 그럼 여기 찾아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찾아갈 때, 자, 이제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추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등록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데,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건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개인 혼자서 하겠다. 그런데 나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데, 자, 개인은 개수가 몇 개 안 돼. 여기가 개수가 많죠.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자, 시험은 여기서.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개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 자, 이제 자세한 건 또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어때요? 개업을 해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좀 교육적으로 배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리 배워야 돼.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무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또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법인이란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어떤 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중개업하고 싶다. 좀 규모 있게 크게 좀 뭔가 하고 싶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때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상법상 회사 이거라. 자, 우리 상법에 보면 회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5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법상 회사니까 그 5가지 종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나 설립하면 돼요. 꼭 주식회사로 해라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회사 설립하면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로 또 만들어도 됩니다.
자, 협동조합. 보통 여러 지나가다 보면 신용 협동조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상호 협동조합 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예. 자,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벌겠다는 얘기죠. 나 영업해서 돈 벌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법인은 다 뭐냐? 영리법인. 자, 상법상 회사는 다 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요, 비영리법인도 있어요. 보통 우리 비영리법인 뭐예요?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기증하거나 헌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돕는다든가 어떤 연구단체에 후원을 한다든가 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 소년, 소녀 가장 있잖아요. 또는 뭐 예술인들 이런 걸 후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출자해서 오히려 쓰는 쪽. 그러니까 이들은 영리 목적이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라. 아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법에서 정해놓은 업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해놓은 업무가 있는데 이게 총 7개가 있어요. 우리가 중개업이 있고요. 나머지 6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겸업해가지고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7개, 이 업무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을 받아주고요. 거기에 없는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라면 이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관리 대행업 또는 분양 대행업, 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거. 또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대리.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자세히 배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받아주지 거기에 없는 것. 나 아파트 짓겠다. 건설업. 또 부동산 개발업. 이런 식으로 여기 없는 업종은 등록이 안 된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회사니까 대표자 있겠죠. 근데 이 대표자 반드시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 이거 조심하세요. 제외한 임원사원. 자, 우리 용어의 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법인은 사원 임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이사나 감사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했잖아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중에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 숫자. 그 다음 실무교육을 여기도 받는데 이거 조심할게. 대표자는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자격이 없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왜? 경영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도 당연히 사업 확보해야 되고요. 또 이들 전원이다. 결격사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이거 안 빠지고 나오니까 이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건을 갖췄는데, 자, 이 요건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등록 기준이란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기준.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기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력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자, 이건 먼저 간단히 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결격사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등록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1년
받아놓고 이제 등록 신청해라 그 얘기. 자, 이 뒷부분 이런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실시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워요. 자, 그런데 이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우리가 폐업을 했어요. 이렇게 폐업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시 1년 이내, 그러니까 이 얼마 시간이 흘러서 재등록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때요? 1년이 안 지났으면 면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업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폐업했는데 그래도 할 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만일 6개월 만에 다시 등록을 해. 재등록. 그럼 원래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받았으니까 벌써 한 10년 지났다고 해봐요. 10년 동안 중개받다가 폐업하고 6개월 만에 다시 등록하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중개 업무 어때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1년 동안 어때 어느 정도 감각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때는 면제된다. 근데 만일 이렇게 1년이 지나서 2년 지나서 내가 다시 중개업하고 싶어. 이때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오랫동안 영업을 안 했으니까 감각이 무뎌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육 받으세요. 자, 1년이 기준입니다. 1년이 안 지났으면 안 받고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중개사무소.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설치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요. 우리 사람 태는 호적 올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없던 건물이 생겨나서 호적에 올려야 돼. 그 호적 역할이 건축물 대장. 그래서 호적에 올라야 되는데 근데 조심할 건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건물에다는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거기는 안 된다는 얘기. 자, 적법하게 지어져. 근데 미등기 건물은 어때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먼저 건물을 지을 때요. 건축물 대장에 먼저 호적 올리듯이 올리고 그리고 이 건물이 누구 거냐?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만 먼저 기재가 됐다면 아직 등기부는 없어도 이건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뭐냐? 사용 승인. 자, 이제 건물을 지으면 사용 승인이 떨어집니다. 또는 준공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았다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 건물이라도 이거는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사용 승인만 이런 것만 떨어졌어도 괜찮다. 대신 왜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나요? 이 서류만 제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사무소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 자기 건물이어도 되고요. 만일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임대 계약을 많이 하죠. 자, 사무소는요, 겸용,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요. 공동 사용도 가능하고요. 또 면적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용도가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해서요. 주택에다 사무소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건축법에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또는 일반 업무시설 이런 거 이제 건축법에서 배워요. 공법 시간에. 그럼 이런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 설치해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런 거 두 개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자, 이거 두 개 많이 물어봐. 이거 두 개가 중요해요. 이거 두 개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자, 아까 그랬죠? 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추고 자, 등록 신청을 하러 가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췄다는 걸 어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들고 갑니다. 서류.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갖추라는 요건을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 요건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전산망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가 그냥 확인하면 돼. 일일이 서류 떼가지고 와서 이거 제출하시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 관청은요. 자, 우리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땄는지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이거 사본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격증을 위조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사본 제출하면 이게 위조된 건지 진짜 딴 건지 구분이 안 됐어. 그래서 예전에 막 무자격자들, 즉 자격증을 위조한 사람이 막 무대기로 적발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격증 위조 변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도지사가 교부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 또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을 유형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거 확인한다 이랬잖아요. 자, 아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설치하라. 그럼 진짜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지 우리가 건축물 대장 등본 떼다 주냐? 안 한다 이거예요. 지네가 확인해. 또 법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옛날엔 등기부 제출했는데 이제 안 해요. 지네가 확인해. 왜? 일일이 서류 떼가지고 제출하면 종이 낭비, 종이.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면 돼, 안 돼. 요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잖아요. 전산망이 발달하니까. 자, 그래서 등록 관청 지네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확인할 수 확인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 등록 관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즉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어때요? 제출해야 돼. 그럼 이제 이 서류 이거 이제 잘 나와. 자, 그럼 이 서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선 조금 앞에 등록 기준 했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건데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나 실무교육 받았거든요. 이거 서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4일 동안 받아요. 4일 동안 32시간 받는데 근데 여기 등록관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그랬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코로나 때 식당 같은 거 할 때 QR코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QR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게 그런 게 전자적으로 장치가 돼 있다면 굳이 서류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직 갖춰주지 않았다면 이제 서류 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일단 실무교육 이거 서류 내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요. 그냥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그래서 여권용 사진은 우리 법에 규격이 다 있어요. 정면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이거 뭡니까? 귀 가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뽀샵 처리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실 쪼개고 웃으면서 찍는 거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이마가 보여야 돼. 그리고 상반신 어디까지. 다 이거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한 여권용 사진 내야 돼. 왜 그러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 그 등록증에다 이거 스캔해서 그 등록증에다 여러분 사진 찍어야 돼.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 이건 뭐냐면 우리 보통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 사본. 이게 바로 여러분 계약서. 이거 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나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사무소 이렇게 얼마 동안 쓰기로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사무소. 자, 이거 3개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려사 이렇게 외우세요. 뭐다? 신려사. 그럼 이 2개는 뭐예요? 이거는 외국이나 외국 법인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외국인 같으면 결격사유 서류를 안 내요. 자, 우리는 결격사유 서류 안 내죠. 왜 결격사유 서류 안 내냐면 등록관청이요.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산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제출해라 그런 얘기예요. 또 외국법에 아까 우리 등기상 증명서 아까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죠. 근데 외국법인은 확인이 안 돼. 자, LA에 본사를 둔 법인업체가 우리나라에 지점을 차렸어. 그럼 이 사람이 법인으로 돼 있는지 우리가 LA 가서 어때요?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국제 해킹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따로 내라 이런 거거든. 따로 이거 2개 내라.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자, 그래서 신려사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서류 해당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이제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라. 그러면요,
진료사 이것만 보면 돼요. 진료사. 그럼 찾으면 자, 이건 참고만 이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 수수료. 자,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청에 찾아가서 뭐 할 때는 항상 뭔 수수료 내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 자, 근데 이때 수수료는요. 자, 사무소 두고자 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시오. 자, 우리가 등록 신청하러 등록관청 찾아갑니다. 등록관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군 구청장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시군구청장 찾아가면 시군구조례, 시도지사 찾아가면 시도조례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시군구조례에 따라 우리가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때 구는 이건 뭐겠어요? 이때 구는. 이때 구는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는요.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의회 의원을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은요. 구청장도 투표해서 뽑고 구의회 의원도 뽑아요. 투표용지가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2장이 더 많아. 그런데 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동네는요. 구청장 안 뽑아요. 비자치구니까. 또 구의회 의원도 안 뽑아요. 투표용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자치구는 그 자치단체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려면 법률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걸 조례. 그래서 자치단체만 조례를 만드는데 자, 이때 구는 뭐다? 자치구. 그러면 자, 예를 듭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 자, 분당구에다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하러 어디 가야 되나요? 즉 등록관청이 누군가요? 그러면 구가 있으면 뭐라고요? 구청장. 아, 그래서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당구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 내야 돼.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 내야 되는데 분당구는 비자치잖아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상급 기관 여기 성남시 조례에 따라야 돼.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성남시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간단해요. 자, 만일 내가 서울 강남구에다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럼 등록 신청하러 강남구청장 찾아갑니다. 이때 수수료 어디 거 내요? 강남구는 자치구니까 강남구 조례에 따라 내면 돼요. 그런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 내고 싶어요. 이것도 구니까 등록관청은 분당구청장. 그런데 여기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상급 기관인 성남시 조례에 따른다. 자, 이러면 됩니다. 조금 이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고요. 이건 나중에. 자, 이것도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건을 갖추고, 자, 등록을 신청하러 이제 갑니다. 우리 등록관청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자, 등록 이제 처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건을 갖췄냐 검토를 해서 등록 처분하는데 이때 이제 종별에 따라 구분한다.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냐 아니면 법인인 개공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받은 날부터 이거 기억하세요. 며칠? 이거 체크 7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요건을 검토해서 여러분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때 여러분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등록. 그런데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주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자, 그래서 보증설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년까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업무를 개시할 텐데 이렇게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증 설정을 등록을 받은 다음 이때부터 업무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보증 설정을 하고 등록 환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등록증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자, 이거 잘 보세요.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록증을 우리가 사무실에 게시를 하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업무를.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해요. 그럼 이제 요건을 검토해서 며칠? 네, 7일 이내에 등록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을 받아서 이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때는 뭘 해야 준다고요? 보증 설정. 바로 이 보증 설정을 하는 걸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줍니다. 조심하세요. 등록증을 지체 없이 주는 거지 7일 내에 준다 이렇게 또 함정파면 틀리는데 조심하세요. 등록은 7일,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은 지체 없이 줘. 그럼 이제 이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우리가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실하거나 또 훼손됐어요. 그럼 재발급 받아야 돼. 예, 재발급 받습니다. 예. 또 기재상 변경이라는 재교부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다 나와요. 자, 몰라도 되고요. 물론 이제 이때 수수료 냅니다. 재발급 수수료 내야 돼. 똑같아. 등록 환청 찾아가니까 이때 등록 환청 어디다? 시군구 조례에 따라 냅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등록 절차에 대해서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 업무를 이제 개시하는데 아직은 안, 이 뒤쪽에 나와요. 우리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이제 인장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안 하고 있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개업식을 언제 해야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네. 그럼 어떨까요? 3개월이 되도록 퇴원을 못하고 한 6개월 지나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떠냐?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휴업. 왜냐하면 등록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서 업무하기 전까지도요. 휴업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자, 다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해요. 그럼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증을 받아서 걸어놓고 우리가 업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받았으면 업무하기 전까지 이 기간도 뭘처럼 휴업처럼 취급한다. 그러니까 언제 개업을 할 건지 일정을 잘 잡아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시간은요. 자, 이 절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